정치적 승부의 패는 이미 던져줬고 판결의 리듬을 타고 조율이 되고 있다. 반갑습니다. 김영은 TV입니다. 법 위에 이재명이다 라는 말이 한때 있었습니다. 김대중 스승님을 제치고 민주당의 아버지로 등극한 이 이재명이 끝발 날릴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북한 주민 통일의식 보고서에 따르면요. 10년간 김정은이의 평균 지지율이 63.7%인데 이재명이가 전라도에서 이 얻는 지지율이 이 김정은이 지지율보다 높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19일부터 20일 여론조사 기관 공정이 미디어 디펜스 의뢰로 이 전국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건지 묻는 질문에 민주당 텃밭이라 불리는 호남, 그러니까 광주, 전라남도, 전라북도에서 기각해야 된다라는 응답률, 그리고 각하해야 한다라는 응답률을 합친 수치가 59.7%로 나타났습니다. 인용해야 한다라는 응답률이 36.3%인데요. 크게 앞서는 결과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콧방구 좀 낀다라는 곳에서 힘이 빠졌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민주당의 텃밭에서 이 정도의 이제 등돌림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건 이 민주당은 이제 끝났다 정도로 봐야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에 대한 응답률도 상당히 높은데요. 광주, 전남, 전북 48.8%가 나왔습니다. 국민을 능멸하면서 사법부를 주무르던 이재명, 이제 갈 곳이 선명해지고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예비 빵제비다라고 하죠. 헌재 선고 순서가 말해주는 정치의 향방, 그러니까 민주당의 오판과 몰락,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반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3월 마지막 주 월요일 24일로 확정됐습니다. 10시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다시 한번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죠. 그리고 이 선고 일정이 단지 한덕수 국무총리 개인의 정치적 운명에 국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죠. 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2심, 2심이 26일에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그 이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사법, 일정의 서막이자 정치 권력의 주도권이 어디로 향하게 되는지 가늠케 하는 분수령이다라는 말입니다. 이번 결정이 주는 상징성이 매우 명확하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헌법재판소 내부적으로 이미 지난달 말에 결론이 나 있는데 이 8명 재판관들이 파면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 사실상 의견을 모았다라는 점에서 24일날 이번 선고는 그냥 형식상 기각이지만 실질적으로 각하 수준이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되도 안 한 사건을 들고 와가지고 직무정지를 이유로 탄핵을 남발했다라는 것을 이제 헌재가 지금 커버를 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시간을 줬다라는 겁니다. 이제 정치적 계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는 굉장히 민주당의 친화적인 판결과 그리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똥줄 땡기고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주목해야 할 헌법재판소 내부의 구도, 문형배를 중심으로 탄핵 인용 입장을 꾸준히 내오는 재판관, 그리고 정영식 재판관 중심으로 기각 각하 입장이 김복형 재판관, 이제 조한창 재판관 이렇게 있죠. 이 구도, 그러니까 원래 4대4에서 이 김형두 재판관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문형배가 지금 외부의 조력도 좀 받고 이제 마은혁 임명, 그리고 이 4인에서 김형두 오고 5인에서 마은혁 오면 6인 인용을 만들 수 있겠다 그랬는데 이 계속 탄핵을 미룬 건 사실 정무적으로 봤을 때 불리하다라는 판결, 그러니까 각하와 기각의 의견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것을 인용으로 끌고 갈 수 없는, 그래서 여론의 이제 항방을 좀 지켜보면서 이 마은혁 임명까지 기다려 보는 거였죠. 그런데 민주당이 재발등 찍었다라는 겁니다.
최상문 권한 대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라면서 무리수를 두고요. 진짜 탄핵하겠다라고 설쳤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내부에서도 균형에 이제 흔들림이 생겼고, 이거는 헌재를 압박하네. 매우 불쾌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선고도 앞당겨지게 만들었고, 이 기각으로 굳혀지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도 기각 또는 각하로 수렴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라는 신호이기도 하죠. 한독수에 이어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이 26일 수요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유죄 가능성을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게는 치명적인 정치적 타격, 이재명에게는 사형과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줄 탄핵의 상징이었던 이재명이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정치적 생명이 무너졌다.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던 민주당 지대로 역풍을 맞을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본질적으로 정치 재판입니다.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인용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기각 또는 각하 중 어떤 방식으로 정리를 할 것인지 두고 내부에서 지금 조율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데요. 더군다나 4월 18일 문영배와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 자신의 추천 인사를 임명할 수 있게 되죠. 왜냐하면 문영배하고 이미선이가 이 문재인 추천 몫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4월 18일 이후에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를 복귀하시고 4월 18일 이후에 문영배랑 이미선이랑 나가고 다시 헌법재판소에 이제 재판관을 윤석열 대통령 몫으로 꽂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현재 지금 권력 구도가 재편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향후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판결, 그다음에 개헌 이슈, 조기 대선 등 다양한 헌법적 변곡점에서 엄청난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이 민주당은 최상목 탄핵이라는 무리수를 두면서 자충수를 뒀죠. 그 결과 한덕수 총리의 선고는 기각 또는 인용으로 정치적 중립성 갖춘 판결이 예상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유죄 또는 선고 연기 가능성이 공존을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기각 또는 각하 이외는 답이 없는 구조다라는 겁니다. 정치의 시간은 여권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요, 줄 탄핵이라는 정치 실험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자면 정치적 승부의 패는 이미 던져졌고 판결의 리듬을 타고 조율이 되고 있다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몰락은 자초한 겁니다. 이재명을 필두로 이재명의 딸랑거리는 구성원으로 이 민주당의 다양성을 없앤 것, 그것이 자충수다라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반격의 정점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직무 복귀 후 남은 시간은요, 정권 재창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연장이다라고 보시고 다음을 위해서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은 재건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인 TV였습니다.